台湾한반도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2025년이 시작된 지 열흘이 조금 넘었습니다. 양안과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한국은 작년 12월에 정치와 사회에 폭발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연초부터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 산불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을 일주 앞두고 전 세계가 미리 대응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 등등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은 더 쌓여가는 듯합니다. 범위를 좀 좁혀서 중국의 2024년을 돌아다 보면서 이에 대한 전문가 학자의 견해를 알아보고자 최근 취재한 2024년 중국 정세 총결과 미래발전 추세 관찰 포럼의 중점을 주제로 오늘 1월 13일台湾한반도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을 진행합니다. 연말 연시쯤 해서 각 국가 원수들의 대국민 담화가 나오는데 양안을 예로 들자면 2024년 12월 31일 중앙TV가 시진핑 중공 국가주석의 신년 축사 영상을 저녁 7시 뉴스에서 전국적으로 동시 방송을 했고 2025년 1월 1일 라이칭더 중화민국 총통의 신년 담화가 국내 모든 언론사와 SNS 플랫폼에서 전파됐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1월 4일 주간시사평론 시간을 빌려서 2025 총통 신년 담화 중점 해설을 주제로 라이 총통이 2025년 신년 담화에 대한 짧은 해석을 했던 바 있습니다. 당시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짜가 가장 비싸다라는台湾수거로 기자 질문에 대답한 게 매우 인상적이며 마음에 와닿습니다. 라이 총통은 1월 1일 신년 담화에서 우리는 중국과 대등하며 존엄을 지키고 건강하며 질서 있는 교류 진행을 환영하고 중국도 당당하고 떳떳한 방식으로台湾과 교류 협력을 하는 게台湾시민의 신뢰를 얻고 양안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의 2025년 신년 담화는 2024년 12월 31일 저녁 7시 프라임타임에 전국적으로 동시 방송이 됐고 10분 동안 지속된 담화이지만台湾에 관한 부분만을 볼 경우 시진핑은 양안 동포 일가친, 즉 양안 동포는 한 가족처럼 친하다, 한 가족과 같다라며 우리의 같은 피를 나눈 가족 애를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대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화민국 법무부에서는 무엇이 양안 일가친인지에 대해서 정의한 게 있습니다. 법무부 조사국이 작성한 중공의 통일전선 방식 중에 양안 일가친이 있는데 이는 2013년도부터 중국의 대台湾정책에서의 모든 대台湾업무를 꿰뚫는 주축을 이루는 정책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양안 일가친은 글자 그대로 양안과는 같은 가족, 한 가족 또는 혈맥상통한 관계라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목적은 당연히 양안 시민들의 혈맥상통한 관계를 더 가깝게 한다는 것입니다. 양안 간의 가족에는 부족이나 민족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양안 정부 원수의 담화에서 혹시 2025년의 양안 관계는 낙관적인지 아닌지 한눈에 가름하실 수 있는지요. 새해가 시작된 후 두 번째 주를 맞는 지난 한 주간은 주요 싱크탱크와 대학교 등에서 굵직한 주제의 좌담회 등을 주최해 모두 다녀왔는데요. 1월 7일 화요일에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중국 정세 총결과 미래발전 추세 관련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국립정치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와 중공연구잡지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포럼은 매년 중공의 총체적 정당 즉 공산당, 군사, 외교, 경제, 사회 등등을 비롯해서 양안 관계 정세에 대해서 총결론과 새해에는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를 짚어보는 학자와 전문가 간의 토론회입니다.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져서 총 10명이 참석을 한 포럼에서 중앙연구원 정치학연구소蔡文轩 연구원,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 오자슌 부소장, 국립정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센터 정웨이펑 부연구원 등의 논문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한군 투입 및 북한이 올해 초 1월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시험 발사를 한 시점과 의도 등에 관해서 취재한 사립담강대학교 전략연구소 린잉요 교수와의 인터뷰를 요약해서 전해드립니다. 한국 인터넷에서 2024 중국을 검색할 경우 아마도 경제 부진과 관련한 기사가 미중 경쟁 못지않게 뜰 것입니다. 그게 중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중화경제연구원 제1연구소 부소장 겸 부연구원 오자슌은 이날 경제정세 총결과 예측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공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곧 소비 부양책과 내수시장 확대를 2025년 경제업무 중점 가운데의 제1요점으로 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내수시장 부분에 있어서 소비와 투자로 나눌 수 있는데 민영기업의 투자 의욕이 없는 게 문제인데 그 문제의 핵심은 사실 시진핑은 민영기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지적했습니다. 중국 경제 문제 가운데서 또 하나는 미국이 이미 지적을 했었고 한국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바로 과잉 생산 문제입니다. 중국의 내수가 어느 정도 과잉 생산된 제품을 소화해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하락을 보이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으로써 과잉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해외로 수출하기를 원하지만 목전에 중국과 국제사회 간의 무역 마찰을 불러일으킨 상황이라서 중국의 과잉 생산은 풀기 어려운 난제로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온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중공 지도부가 직면하게 될 압력은 계속 진행형으로 정권의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 정당 즉 중국 공산당이 2024 총결과 미래 추세를 주제로 발표한 정웨이펑 교수는 2024년 3월에 개최됐던 중국의 양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의 초점을 언급할 때 양회의의 두 가지 중점은 상호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바로 중국의 경제 문제와 시진핑 영도 강화입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 문제, 부동산 위기,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등등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공은 하이테크 첨단 기술 발전에 대한 도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이게 목전의 통화 긴축 문제를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고 시진핑이 해방군과 무경 대표단 회동에서도 신질 생산력 즉 새로운 품질 업그레이드된 품질의 생산력과 신질 전투력의 고효율의 융합과 상호 밀고 당겨주는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부단히 강조를 했던 것인데 이렇게 국가 안보와 경제 문제를 서로 연결시켜 놓는 것은 지금의 중국 경제와 사회에서 출현한 모순을 타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출구가 아니라는 것을 꼬집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이날 취재한 전략연구소 린잉요 교수와의 질의응답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날 때 조용했다가 올해 1월 6일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며 또 러시아 북한, 중국 북한, 중국 북한,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베이징이 러시아 북한의 긴밀한 관계 발전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링요 교수는 我觉得它是一个武器的一个进程，它其实为什么最近比较没有那么多动作？因为是南韩现在内部不稳定，他不想要去帮尹锡悦，因为尹锡悦一定会就是说现在如果北韩有什么，他刚好就是你们这些我套句台湾用法，你们这些在野党要逼迫尹锡悦下台的都是北韩的同路人嘛。 한국의 시국이 불안정할 때 북한이 도발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돕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즉 윤 대통령은 야당과 김정은은 한통속이라고 지적할 수 있어서 반응을 안 한 것이라 보며 지금 이 시점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건 비록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기는 하나 중요한 건 무기 개발에 있어서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그 실력은 어디까지 성장을 했는지 실험해 봐야 함으로써 지금 때를 맞춰서 시험 발사했다고 보며 我觉得北朝鲜也不是笨蛋，北朝鲜金正恩他也有他自己的国际战略，他会知道如何去拿捏一个二中的距离。 김정은은 그의 국제 전략을 가지고 있고 평양과 베이징, 평양과 모스크바 간의 거리를 어떻게 두는지 잘 주무르고 있다며 이러한 대중 대러 관계를 통해서 좀 더 평양에 유리한 지원을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让北京在朝鲜半岛问题上面，让他不会这么亲南韩，我会觉得这一块会是一个有可能会发展的方向。 1월 13일 대만 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여기에서 그마칩니다. 취재 보도의 백점입니다. 감사합니다.